안녕하세요. 소소한 책 이야기 신문 읽어주는 시간 이민아입니다. 네, 오늘은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절반이 벌써 흘러갔어요. 주 5일째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거의 주말은 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이틀만 더 있으면 또 주말이 되겠네요. 네, 오늘 어린이 신문 함께 읽어봅시다. 네, 저와 마찬가지인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른이지만 어른 신문 읽기가 좀 버거운 분들, 그리고 사실 신문 읽는 시간을 많이 내기가 힘든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예전에 조금 시간이 더 많을 때는, 사실 매일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많이 봤어요. 신문이 아니죠. 뉴스를 봤죠. 근데 종이로 된 글씨를 직접 읽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신문 구독을 하게 됐는데, 아이하고 함께 읽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신문을 보는 게 익숙해졌어요. 근데 어른 신문도 당연히 제가 어른이니까 볼 수 있는데, 사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쉽게 요약되어 있는 어린이 신문을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어른들도 같이 읽고요. 같이 들어보고 또 자녀 있는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읽어보고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2월 8일 수요일 신문 한번 읽어볼게요. 네, 메인 기사입니다. 바로 방위산업 강국으로 발돋움 중인 한국이라는 기사예요. 방위산업이 뭔 줄 다 아시죠? 방위산업, 방산업체. 네, 우리가 방산업체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그런 데 필요한 각종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을 방위산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사랑에 빠진 K무기 나가신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역대 최고인 17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17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21조 1871억 원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전차, 자주포와 같은 무기를 해외에 내다 팔아서 낸 수익이 역대 최대였다는 건데요. 정부는 올해 방산 수출의 목표를 170억 달러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실적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무기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볼게요. 네, 가성비 뛰어난 K9 자주포 먼저 나왔습니다. 사진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림 캐릭터로도 보고 했던 이 그림, 이 사진. 보통 우리가 탱크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당연히 이 사진을 보고 정확한 명칭을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탱크의 일종입니다. 네. 죄송해요. 농담이었고요. 이미 세계 8개국에 진출한 K9 자주포는 최근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같은 유럽 나라가 수입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주포, 이름 그대로 별도의 운송수단 없이 자력으로 이동해서 포를 사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말합니다. 포는 화약의 힘으로 포탄을 멀리 내쏘는 무기를 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운송수단으로 이 무기를 끌고 가서 포를 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직접 이동을 해서 쏠 수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포.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K9 자주포는 1999년 한국군에 처음 실전 배치됐다고 합니다. 이 자주포는 얼마나 멀리 그리고 빨리 쏘느냐가 성능을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K9 자주포의 경우 사거리가 40km에 달하고 1분당 6발을 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거리는 탄알, 포탄이 발사되어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사거리라고 해요. K9 자주포는 성능이 뛰어나요. 근데 가격은 미국이나 유럽의 같은 기종에 비해서 오히려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K9 자주포,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에 큰 몫을 하는 그런 무기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나온 무기. 지난해 처음 외국물 먹은 K2 전차가 나왔습니다.
네, 흑표, 검은 표범이라는 별명을 가진 K2 전차는 지난해 처음 고향을 떠나서 동유럽 나라인 폴란드로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전차는 두꺼운 철판으로 감싸져 있고 무한 궤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고 해요. 무한 궤도 뭔 줄 아시나요? 네, 무한 궤도가 차 바퀴에 둘레에 걸어 놓은 벨트를 말해요. 우리가 어릴 때 계속 어릴 때 탱크 그리잖아요. 그릴 때 바퀴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바퀴를 둘러싸는 그런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림을 꼭 그리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캐릭터 그림들 떠올려 보면 이렇게 둘러싼 거 그게 바로 무한궤도입니다. 네, 무한궤도를 갖춘 그런 차량을 전차라고 하는데요. 폴란드는 현재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폴란드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를 해서 이제 군비를 강화하기 위해 K2 전차 1000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무기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계약을 지난해에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 로템이라는 국내 방산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K2 전차는 한국군의 주력 지상무기로 활약 중인데요. 포장된 도로에서는 시속 70km로 달릴 수가 있고 비포장 도로에서는 시속 50km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포로는 120mm의 활강포를 갖췄다고 하는데요. 활강포는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강선을 없앤 포를 말해요. 강선이 뭔지 또 찾아봤더니 이렇게 포가 그 총알 같은 그 무기, 포가 나갈 수 있도록 나선형의 이제 홈이 파인 것, 그걸 강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바람의 그 저항 때문에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면서 발사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 강선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쭉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명이 함께 타는 기존 전차와 달리 3명만 탑승을 할 수 있고 자동으로 탄약을 장전하는 장치가 탑재돼서 탄약수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탄약수가 뭐냐면 탄약 발사를 보조하는 일을 맡는 병사를 말해요. 네, 탄약을 발사할 때마다 뭔가 장치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인력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 올해 초에 이 K2 전차가 북유럽 나라 노르웨이에 수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독일의 전차와 경쟁해서 밀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한국 전차가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의 전차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면서 한국 전차의 수출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초음속 전투기 이야기입니다. 국산 전투기인 KF-21, 우리나라 이름이 보라매라고 합니다. 네, 이 KF-21이 지난달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초음속 비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시속 약 1224km예요. 음속. 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의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지구가 얼마나 크고 세계의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8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KF-21은 아직 시험 비행이 진행 중인 단계인데요. 수천 번의 시험 비행을 거쳐서 안전성이 확인되면 KF-21이 중동 나라인 아랍에미리트로 수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저에게는 좀 낯설지만 중요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런 방위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메인 기사로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네, 이 페이지는 오늘의 뉴스. 제가 어제 뉴스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튀르키예 시리아를 덮친 규모 7.8 강진, 피해 규모 예측 불가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 신문은 지난 새벽에 배달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도 이 신문이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뉴스가 실시간 속보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일단 신문에 나온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가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오전 4시 17분 새벽이죠. 튀르키예 남부 도시인 가지안테프에서 약 33km 떨어진 내륙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USGS는 이번 지진은 지금까지 튀르키예가 관측하고 기록한 것 중 최대 규모의 지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진 피해 규모도 상당한데요. 지금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지만 국경이 맞닿은 시리아에도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요. 7일 오전 기준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집계된 사망자가 모두 합쳐 4천을 넘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본 것만 해도 6천 또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쯤이면 더 증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발 이대로 멈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상자도 18,000명이 넘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수색 중이라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는 아랍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판과 유라시아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점인 아나톨리아 대륙판에 있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데요. 이번 지진 이후에도 80여 차례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연쇄적인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이 왜 이렇게 큰 피해가 지금 생기고 계속 이어지고 있냐면, 인구가 117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에서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시각이 대낮도 아닌 새벽이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밤에 깜깜한 밤에 다들 자고 있는 시간에, 그것도 날씨도 무척 춥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네,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한 뼘 더 코너에는요, 국제사회 적대 관계 넘어 도움의 손길이라고 쓰여 있어요. 대규모 지진, 이런 천재지변 사태에 국제사회가 구호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이 이 피해 국가,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팀을 속속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튀르키예나 시리아와 평소에 적대 관계였던 나라들도 인도적 지원을 결정해서 눈길을 끕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그리고 튀르키예와 오랜 앙숙 관계였던 국가인 그리스도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전쟁 중이고 적대적인 관계여도 이런 일의 경우에는 특히나 민간인들이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인도적인 손길, 네, 구호의 손길 당연히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원픽 경제. 네,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 편의점 마스크 매출 줄고 간편식 매출 늘어라는 기사예요.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책이 바뀌었죠. 그 이후 편의점에서 마스크의 매출이 줄고 간편식의 매출이 늘었다고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국내 편의점인 CU가 조사를 했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월 5일까지 마스크 매출이 전월 같은 기간 대비 17.7% 줄었다고 합니다. 네,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의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긴급하게 구입을 하던 편의점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더 이상 구매를 잘 안 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교실이나 사무실, 이런 실내 공간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이 예전보다 자유로워졌죠. 그러면서 간편식품은 더 잘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편식품이라고 하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말합니다. 네, 다음 뉴스로 한자까지 코너입니다. 아우하고 하울링하는 개, 아우 이렇게 하나요? 네, 하울링하는 개들 있죠. 강아지, 개. 이런 개들이 늑대와 유전적으로 가깝다고 합니다. 네, 반려견 중에는 이렇게 아우 하고 늑대처럼 길게 울면서 하울링하는 종이 있는데, 이들은 늑대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헝가리 웨트웨시로란드대 연구진이 68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늑대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종일수록 하울링을 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연구진들이 개들에게 늑대가 하울링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이에 대한 반응을 살폈다고 하는데요. 늑대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종의 개일수록 하울링으로 대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5세 이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개들 중에서 하울링을 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좀 더 나이 든 개들이 어린 개에 비해서 두려움 또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하울링을 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한자 따라 써보기 바로 가설입니다. 방금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 가설. 거짓 가의 말씀 설자예요. 뜻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려고 임시로 세운 이론을 말합니다. 가설 한번 따라서 써보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월드뉴스입니다. 그래미에서만 트로피 32개, 팝 역사 다시 쓴 비욘세.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65회 그래미 어워즈가 열렸는데요. 가수 비욘세가 르네상스로 베스트 댄스 일렉트로닉 음악 앨범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상으로 1959년부터 시작된 미국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음반 판매량이나 팬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하는 다른 미국의 음악 시상식과는 달리 그래미 어워즈는 음악계 전문가들이 후보와 수상자를 정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열렸던 이 그래미 어워즈에서 미국의 팝스타 비욘세가 4개 부분에서 상을 받아서 그래미 어워즈 통산 최다 수상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메인 문구에서 봤듯이 그래미에서만 트로피를 32개나 받았다고 하네요. 네, 꼭꼭 오늘의 영단어 accept, award, best annual 함께 살펴볼게요. 네, 그럼 오늘 신문 여기까지 함께 읽어보겠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그날의 기사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도움이 좀 되시나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제가 매일 신문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분량을 읽는 거지만 그래도 읽지 않을 때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비록 몇 개 안 되는 기사를 읽어보지만 이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파생되는 다른 지식들도 이제 궁금한 점도 많이 생기고 또 찾아보기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읽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저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